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헤르손 북부 지역, 이 헤르손주의 주도인 헤르손시를 포함해서 이 북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게 페이크일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완전 아비규환 상태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헤르손주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자포리자주, 이 두 개 주를 동시에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 정황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정보에 따르면 이 자포리자주에서 들어오는 크림반도 쪽으로 들어가는 축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헤르손주에서 들어가는 축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 축선 지역에 아주 병목 지역인데,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두께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 그 말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일반적인 보도에는 나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생생한 현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주 얼마 전에 빼앗겼는데, 이제 러시아가 헤르손주까지, 또 나아가서 자포리자주까지 이제 빼앗기게 되겠네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탈환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겠는데요. 병력은 740명 사살했습니다. 전차 세대 격파, 장갑차 16대 격파, 차량 15대 격파, 야포 세문 격파, 무인 항공기 1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장비 격파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력은 오늘도 여전히 많아서 거의 뭐 2개 대대 분량의 병력이 지금 사살됐네요. 자, 이런 전과, 이 전과 중에 대부분은 역시 이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 이 돈바스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일부 지금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향해서 포격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포격으로 인해서 헤르손 지역에서도 일부 피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상자는 아직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 합참의장이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지금까지 최소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사망자가 7만 8,690명이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미 합참의장이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최소 10만 명이 넘는다. 여기서 경상자 이런 건 빼죠. 그리고 전선에 다시 투입하는 사람 빼죠. 그래서 지금 전선에서 아웃돼 있는 사람, 죽거나 중상으로 아웃돼 있는 사람 다 합해서 최소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 훌쩍 넘는다라는 것이니까 러시아 측의 발표는 거짓말이고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보다 가깝다, 현실은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이걸 거부했다라고 밝혔어요.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좀 오버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MQ-1C 그레이 이글은 최신 장비고, 그리고 이 그레이 이글 가지고 뭐 하냐? 아파치 공격 헬기하고 조를 이루어서 스카우트 기능을 합니다. 과거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의 앞에 카이오와 워리어라고 하는 이 정찰 헬기가 앞에 나가서 정찰하고, 그렇게 해서 이 표적을 획득해주면 아파치가 가서 때리고 뭐 이런 거 했죠. 그런데 이 카이오와 워리어 이제 퇴역하고 그 임무를 그레이 이글 MQ-1C가 대신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완전 최신 장비인데 이걸 달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최신 장비까지 요구하는 건 이건 좀 오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가 몇 주 안에 추가로 차륜형 곡사포, 즉 세자르죠. 이 세자르 곡사포 6문을 더 줄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은 이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스타스트릭입니다. 이 미사일 내부에 다트 같은 이 세 발의 다트 침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거의 엄청난 파괴력인데 좀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거 미사일 1000발을 또 공급할 것이다 라고 발표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좀 더 향상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수로비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 총사령관이죠. 이 수로비킨이 헤르손에서 전사자가 러시아군이 9,500명,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은 우리보다 7에서 8배 더 많다. 즉 우리는 9,500명 죽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8만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철수 명령 직후에 최고 수뇌부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냐, 가짜냐, 라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은 이거는 가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식으로 철수하는 군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도 끝났고,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겁나죠,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줄까봐.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면 헤르손에 철수하고 뭐 이러는데 이기고 있으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철수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헤르손은 아비 규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임명한 이 헤르손의 행정국장이 있죠. 이 행정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서 폭사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 행정부국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노바카우프카, 즉 카우프카 댐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도망가다가 이 트럭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헤르손 북부 지역은 아비규환 상태다라는 거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이 헤르손 철수령은 보니까 기만전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다. 왜냐? 러시아군은 지금 헤르손을 지킬 능력이 없다. 기만전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미국 전쟁연구소는 밝혔어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가 이 흑해함대에 칼리브르 미사일, 순항미사일이죠. 그 캐리어 활동이 지금 현재 없다. 오래간만에 없다. 그래서 이 칼리브르 미사일을 쏘려면 부얀M급 초기함에 미사일을 심어서 오든지 킬로급 잠수함에 미사일을 꽂아서 오든지 해서 바다에서 쏘는 건데 지금 오랜만에 흑해함대가 칼리브르 미사일 쏘러 지금 나오는 이런 자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정말 뭐 아직도 바흐무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이죠. 바흐무트가 세베로도네츠크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의미한 공세를 지속 중이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도 계속적인 피해가 나오고 있을 것이고 러시아군은 더 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우크라이나군 현역 대위예요. 현역 대위인데 블로그 활동하고 SNS 활동하고 그러면서 방송 출연해가지고 교착 상태가 조금씩 돌파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한 어떤 그 내용은 군사보안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동부전선에서 지금 이 하르키우주 탈환 이후에 동부 남부에서 각각 한 40km씩 전선을 더 밀었다. 그래서 조금씩 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있으면 우리가 아주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지금 라스푸티차 기간 중이니까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확 한다라고 현역 대위가 방송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공보 장교도 아니고 일반 장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키우는 이런 스피커겠죠.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흥미로운 정말 러시아군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헤르손 전역에서의 패배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이 지역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선 전역에서 병력 이동이 식별되고 있는데 일부 워싱턴 소식통은 러시아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며 특이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모스크바 현지 시각 11월 9일 오후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통합군 사령관에게 헤르손주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에서의 전면 철수를 지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9일 보도했습니다. 11월 9일 저녁 늦게 발표된 이번 조치는 헤르손 주민과 러시아군 병력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수로비킨 사령관의 건의를 쇼이구 장관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군 수뇌부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마치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대단히 아끼고 중시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미지 메이킹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수로베킨 사령관은 헤르손의 안토노스키 대교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키우 정권이 장거리 로켓으로 노바카우프카 댐까지 파괴하면 드네프르강 이북의 아군은 완전히 고립된다 라며 더 많은 주민과 병력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강 이북에서 철수해 드네프르강 이남의 둑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작전상 유리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로비킨의 보고를 받은 쇼이구 장관은 헤르손 지역에서의 군 철수를 승인한다 라며 드네프르강 이북 병력 철수를 시작하고 아군 병력의 퇴로 보장, 강 이남에 재집결하는 아군 병력과 장비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가 기만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실제 철수가 식별되고 있어 확인을 위해 정찰 병력들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러시아군의 전파 방해가 크게 약화되었고 이 때문에 헤르손주 지역의 오신트 소식통들의 전선 상황 리포트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손주 전체에서 러시아군이 확보한 최북단 거점이었던 스니후리우카 지역에서는 바그너 그룹으로 추정되는 무장병력들이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마을을 무혈 탈환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헤르손시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던 체르노바리우카 마을과 헤르손 국제공항의 러시아군 병력이 11월 9일 야간에 모두 빠져나갔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소식통들은 11월 9일 한동안 사라졌던 폰톤 페리가 헤르손주 일대 강한 최소 8개소에서 운행이 재개되었다는 정보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저항 포인트를 바꿔가며 쉴 새 없이 강 이북의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들을 강 이남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러시아군이 군 수뇌부의 발표대로 드네프르강 이북의 헤르손 전역 방어를 포기하는 강력한 시그널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러시아군 병력이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헤르손주 완전 철수와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주 완전 탈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로비킨 사령관이죠. 지금 전쟁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뭔가를 보고하는 이 쇼를 방송을 합니다. 자, 이게 그 모습인데요. 수로비킨 사령관이 뭔가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쇼이구 장관이 보고를 받죠. 그런데 뭐라고 보고하냐? 뭐 이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렵다. 그래서 전선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방에 나가 있는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병력들을 뒤로 철수하고 그리고는 전선을 좀 좁혀서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너무 많은 희생이 생각된다. 왜냐? 헤르손에서 시가전 벌어지면 헤르손 시민들, 우리 병력들 다 할 것 없이 다 많이 죽을 거니까 그러지 말고 철수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그래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철수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시민과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서 철수해라 라고 아주 시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다. 실패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패배와 실패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고 실패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9,500명밖에 안 죽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7, 8배 더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안 믿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래로 도망을 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황 보고를 막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냥 딱 봐도 여기가 헤르손, 여기가 자포리자, 여기가 이제 도네츠크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흐릿하게 작전 지도니까 흐릿하게 지금 포샵을 했지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폰톤 페리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원래는 이 안토노스키 대교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냥 확 도망 나와야 되니까 이게 뭐 여기저기 조금 이 뭔가 접안을 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여기에서 했다가 또 계속 하면은 우크라이나군 포격이 날아오니까 또 저기에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지그재그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VDV 그러니까 공수군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헤르손 시내에서 부비트랩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가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건 진짜로 도망가는 거, 후퇴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측 워싱턴 소식통들은 지금 빨리 돌격해서 저 러시아군을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헤르손 쪽에 있는 병력, 카프카 쪽에 있는 병력 반으로 갈라서 헤르손 쪽에 있는 병력을 완전히 그냥 도간에 던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전 초에 완전히 그냥 물밀듯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몰려와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이 헤르손주.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내주고 러시아군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퇴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 헤르손 드네프르강 북쪽에 거의 뭐 한 3, 4만 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들을 얼마나 온전하게 강 남쪽으로 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겠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뒤를 밀어붙여서 그들의 어떤 피해를 얼마나 더 많이 강요하느냐. 이게 또 핵심이겠는데,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이 시기를 택한 건 현재 라스푸티차 기간, 즉 우기 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가 기동전을 펼치기가 힘들죠. 기동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이걸 놓치고 저 이제 땅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 양 사방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장갑차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기회 없다. 지금 아니면 못 간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우기에 도망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군이 그러면 이 헤르손주 북쪽만 내주냐?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강 남쪽을 다 포기하는 그런 방어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수뇌부의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 철수령에 따라 러시아군의 대이동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로비킨 라인으로 불리는 사중 방어선의 1선이 급격히 사라지며 방어선이 조정되고 있는데, 러시아 아무래도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의 헤르손주 전역을 포기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이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에서의 전면 철수를 지시하면서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크게 조정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11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방어선 조정은 러시아군 수뇌부의 11월 9일자 철수 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당초 러시아는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의 1차 방어선을, 강 이남 지역의 2, 3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헤르손주 결사 방어를 천명해 왔습니다. 당초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 이남 북부 지역에 다중 방어선을 구축하려 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넘어오는 순간 크림반도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드네프르강에서 크림반도 입구까지의 거리는 불과 70km 수준에 불과해 우크라이나군이 강 이남 지역에 교도보를 마련할 경우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전략 거점들은 우크라이나군 재래식 포병 사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번 철수 결정을 통해 강 이북 지역 전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온전하게 보존해 강 이남 지역에 재배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9일부터 드니프르강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별되고 있는 폰톤 페리가 그 근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강 이남 지역에 다중 방어선을 구축하더라도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인 러시아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헤르손주의 드네프르강 강한 연장선은 250km에 달하기 때문에 많아야 4만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지역 러시아군이 제대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러시아군은 강 이남 지역의 2, 3차 방어선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크림반도 입구 지역을 요새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11월 초부터 크림반도의 서쪽 입구인 아르미안스크 지역과 동쪽 입구인 촌하르 지역에 대규모 참호와 콘크리트 벙커를 건설하고 있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어선 구축은 헤르손주 방어선이 뚫려 헤르손시와 노바카오프카시 두 개 축선을 통해 아르미안스크 방면으로 가해지는 위협과 자포리자 방어선이 뚫려 멜리토폴 방면에서 촌하르 방면으로 가해지는 위협에 모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때문에 친러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헤르손주는 물론 자포리자 방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속내는 현재 긴급히 강 이남으로 대피하고 있는 병력과 새로 충원되는 장비들이 어느 방어선에 집중 배치되느냐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라는 개전 이전 장악 지역만 지키는 선에서 휴전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겨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러시아군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하르키우 이 지역을 통제하다가 다 내주고 이제 이 지역인데 여기가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그리고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이런데 이 헤르손주 강 북부 지역을 다 내주고 이렇게 이제 밀고 내려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방어선을 어디다 구축하고 최종 방어선은 또 어디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스로베킨이 이 강 북부 지역에다가 1차 방어선을 설정을 했었죠. 근데 1차 방어선 지금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강 안을 따라서 강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2차 방어선 그리고 4차 방어선까지 20km의 폭으로 2, 3차, 4차 방어선을 구축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강 남쪽에 이렇게 세 갈래의 방어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 라스푸티자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포격을 퍼붓겠죠. 전 전선에 걸쳐서 포격을 퍼붓겠죠. 퍼붓는데 어느 한 군데가 허물어지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이 강, 이 안선이 250km예요. 250km인데 4만 명 정도가 지킨다. 그러면은 우리 휴전선 정도 되는 길이를 4만 명이 지킨다. 그것도 3차 방어선까지 되겠습니까? 우리 휴전선 한 20만 명 지키죠. 물론 우리 휴전선도 여러 가지 뭐 철통까지 해서 여러 방어선이 있지만 그 방어선을 우리는 한 20만 명이 지키고 어마어마한 화력과 공군력으로 백업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화력도 약하고 공군력은 제공권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죠.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다가 포격을 퍼부을 겁니다. 그럼 어느 지점 이런 데 이제 이 뭔가 방어선이 허물어진 데가 분명히 나와요. 한 며칠 퍼붓다 보면. 그럼 그 지역으로 이제 이 기동부대, 즉, 이 공병부대 투입해서 다리 놓고 해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밀고 들어갈 때 그냥 갑니까? 고개도 못 들게 포격을 퍼붓고 하늘에서는 공격 헬기들이 엄호해주고 또 그 위에서는 전투기들이 엄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딱 강 남쪽에 터치다운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패닉 들어가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양쪽으로 벌려서 전과를 확대하고 북한군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크라이나군 기동부대가 여기를 딱 터치다운해서 딱 들어와서 벌리는 순간 이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도로가 돼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헤르손 쪽에서 들어와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아르미안스크라는 이 병목 그리고 멜리토폴 쪽에서 들어와서 즉 자포리자 주죠. 자포리자 주에서 들어와서 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또 이 병목 딱 두 군데뿐이에요. 도로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바다예요. 바다 못 가요 이거. 그래서 딱 요 두 개만 막으면 되는데 마치 섬 같은 반도가 크림반도죠. 이 두 개만 딱 막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요새를 지난달부터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의 최종 방어선은 크림반도를 지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벌고 그리고는 이 뒤쪽으로 내려와서 크림반도를 지키는 거. 이게 목표 아니냐. 그러면은 자포리자주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냐. 이번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곳이 자포리자, 헤르손, 그리고 도네츠크에서 이 베르단스크, 또 마리우폴 이 지역이죠. 도네츠크는 좁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건 도네츠크를 이제 확장한 부분이고 그리고 루안스크 전역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 상태를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그냥은 휴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2014년 또는 이번 전쟁 전 2월 23일까지의 상태로 돌리고 휴전하자. 그래서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반군 장악 지역들 여기
여기만 놔두고 크림반도 놔두고 이렇게 해서 휴전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가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제가 봐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헤르손 북부 지역에서 1차 방어선 포기하고 도망 내려오고 있는데 2차, 3차, 4차 방어선 어마어마한 포격에 의해서 빨리 무너지겠죠. 계속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알려드리겠는데요. 또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갑자기 이 헤르손 지역에서 오신트 소식통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전파 재밍이 지금 갑자기 좀 걷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생생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더 이제 또 간만에 전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